지금 트러플 스웨터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렇게 지금 경사뜨기 부분을 하고 여기 이제 겉뜨기로 6단 정도를 떠주라고 해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도 지난번보다 배색 부분을 조금 쫀쫀하게 뜬다고 떴는데, 그래도 여기 이렇게 가까이 보면 조금 올록블록하면서 여기가 좀 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우는 부분 때문에 아까 이제 스팀을 살짝 해주긴 했어요. 그래서 스팀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일단 세탁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지 이 부분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계속 이렇게 울룩불룩하다고 하면 요거는 조금 강제적으로 스팀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팀을 하기에도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게 요 버블 때문에 이제 여기를 꾹꾹 눌러주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버블을 피해가면서 스팀을 살짝씩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평평하게 무늬가 예쁘게 아직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무늬는 이제 무늬인데 요 구간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각각 10코씩이거든요. 그 패턴대로 쭉 뜨고 있는데 어떻게 코가 왜 늘어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코가 계속 증식되고 있는 듯한 그런 코수도 결과적으로 정말 늘어났고, 또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다행히도 배색이 안 들어가고 이제 메인 컬러로 계속 겉뜨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코수 조정을 좀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이즈가 되게 클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의도치 않게 좀 큰 사이즈의 코스로 떠졌고, 여기서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코를 줄여서 나중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닌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조금 불균형적인 그런 모양이 나오진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근데 일단은 다시 풀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늬가 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프루시오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사뜨기 하고 겉뜨기 부분을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영문 도안이라서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은 계속 이제 찾아가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맞게 되는 거 맞겠죠? 맞게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더 떠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러플 스웨터는 여기까지 떴습니다. 이제 이 메인 색상 지금 다 썼거든요. 이렇게 끝나서 지금 새 실을 걸어주기 전에 영상으로 한번 남기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녁은 아까 사온 빵으로 먹습니다. 그레이 아나토미 보면서 코코아 타서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리지 셔츠 몸통 고무단을 풀고 다시 떴습니다. 지금 그 몸통 고무단 코수가 조금 도안보다 적은 코수가 나와서 이 풀기 전에 고무단을 할 때 지금보다 조금 적게 떴었어요. 한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고무단 마무리를 하기 전에 2단 정도를 더블 리팅을 해서 이렇게 돗바늘 마무리를 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몸통 고무단이 너무 안 이쁘기도 했고, 그리고 신축성이 너무 없어서 조금 입을 때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풀고 고무단을 한 10단 이상 더 떠준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 리팅 하지 않고 그냥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바늘을 계속 같은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실이 너무 꼬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거는 지금 여기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이 털날림 보이시죠? 이 실의 털날림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좀 들이고 있네요. 이게 실이 꼬여가지고 이거를 좀 풀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풀리질 않습니다. 오늘은 이거 돗바늘 마무리하고 나머지 소매 한쪽까지 이제 일단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가 최대한 좀 빨리 될 수 있게 소매 뜨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소매단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 마무리하고 난 뒤에 보이는 이런 오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럴까요? 여기는 아마 지금 실 연결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당겨서 다시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매까지 마무리가 이렇게 잘 되었고요. 소매는 지금 여기 레이스단 무늬를 안 넣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레이스 없는 깔끔한 메리아스 뜨기로 쭉 떴고, 코들이 조금 일정한가요? 울퉁불퉁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탁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코들이 좀 어느 정도 정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브이넥 부분, 이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 거슬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왼쪽 부분은 정말 깔끔하게 그래도 잘 나왔는데, 여기 우측 부분이 너무 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지금 여기를 풀고 다시 해야 되나. 사실 여기 고무단 뜨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완성이라면 완성한 상태인데 다시 풀어서 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귀찮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좀 계속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지 않으려면 풀고 다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마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바로 여기를 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서 지금 사실 풀고 싶지는 않은데 푸르는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지 셔츠는 일단
버튼이 아니라 넥밴드 이 부분만 다시 하면 금방 완성은 될 것 같아서 착샷과 리뷰 영상을 조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도 하고 뭔가 좀 한가한 그런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삼각대를 세워놓고 영상을 찍지 않고 오늘은 핸드폰 그 셀카봉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거치를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찍는 이유는 어떤 피사체와 그 카메라의 거리가 간격이 좀 가깝기도 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 햇빛을 제가 창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기도 하고, 또 핸드폰이 이렇게 찍으면 영상이 되게 화사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여기 테이블을 건들면 카메라가 좀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이렇게 건드려서 흔들리게 되면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화사한 영상을 얻기 위해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리지 셔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리지 셔츠 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도안은 쿠키 더 니터님의 리지 셔츠입니다. 이 셔츠는 새들 숄더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뜨는 스웨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레이스 무늬가 포인트로 이렇게 굉장히 꽤나 매력적인 그런 스타일의 스웨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 윗부분에 이제 탑다운 방식이니까 여기 위에서부터 쭉 뜨기 시작하는데요. 평면 뜨기로 소매랑 V넥 늘림을 쭉 하면서 떠 내려오다가 이제 이렇게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고 쭉 평면 뜨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넥 라인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때 원형 뜨기로 이제 쭉 매직 루프로 해서 뜨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평면 뜨기 할 때 레이스 무늬랑 원형 뜨기 할 때 요 레이스 무늬 뜨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원형 뜨기 할 때 뜨는 레이스는 도안에 이제 QR코드로 해서 작가님이 영상을 따로 첨부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뜨면은 그 방식만 이해를 하면 금방 이제 안 보고도 뜰 수 있는 그런 레이스 무늬단이 이제 되고요. 처음에 저는 조금 호기롭게 여기 뜨듯이 그냥 뜨면 되겠다 하고 그냥 영상을 찾아보지도 않고 여기를 그냥 평면 뜨기 할 때처럼 쭉 떴어요. 뜨고 여기 겉뜨기 메리아스단을 뜨고 있는데 여기 무늬가 갑자기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서 이제 도안을 다시 천천히 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평면 뜨기하고 원형 뜨기하고 할 때 그 방식이 분명히 다르다고 도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 마음대로 그냥 막 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떴던 걸 다 다시 풀고 여기 무늬단을 이제 영상을 찬찬히 본 다음에 여기 레이스 무늬단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뜰 때 초반에 영상만 봤으면 그런 실수나 프루시오가 없었을 텐데 제 마음대로 그냥 막 또 앞으로 전진을 하다 보니 여기에서 실수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몇 단에 한 번씩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이 레이스 단이 끝나고 그 메리아스 단을 한 두세 단 정도 뜬 다음에 고무단이 들어갑니다. 근데 도안에서는
이 고무단을 짧게 마무리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작 실로 하게 되면 조금 여리여리한 핏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길게 되면 안 예뻐서 아마 그렇게 도안에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실도 다르고 이제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고무단을 조금 길게 떠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25단 정도를 떠주었고, 25단을 뜬 이유는 제가 여기 소매까지 다 뜬 다음에 여기를 다시 푸르고 수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짧으니까 밑단이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매까지 다 뜬 다음에 소매 고무단이 25단 정도를 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이제 센치를 재보잖아요. 여기 시작한 코준 곳부터 여기까지 이제 센치를 재는데 생각보다 되게 짧게 여기를 마무리하고 바로 고무단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무단이 어쩔 수 없이 길어져야만 했고, 그렇게 뜨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25단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도 딱 보기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짧은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25단 정도에서 멈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무단 수정을 할 때도 여기를 다 푸르고 이제 25단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동일하게 돗바늘로 이제 한 코 고무단 마무리를 했어요. 돗바늘로. 근데 이제 도안에는 여기 2단 전에 더블 리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여기 더블 리팅을 했어요. 근데 더블 리팅을 하고 여기 고무단 마무리를 하니까 여기가 굉장히 저는 좁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사실 저한테 너무 딱 맞게 좀 나온 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고무단에서는 조금 더 여기가 조금 짱짱해서 입고 벗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더블 리팅을 했을 때. 그래서 더블 리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돗바늘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고 되게 예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됐고,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에서 이제 코를 줍는데 도안에서 코 주우라는 숫자보다 저는 조금 더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코를 확실히 더 주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요런 게 보이긴 하지만 코를 적게 주어줬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주어주니까 저는 요런 게 별로 안 보여서 되게 깔끔하게 겨드랑이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주어줬지만 뜨면서 코를 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팔 둘레가, 소매 둘레가 너무 넓지 않게 코 줄임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었고, 그리고 원작하고 또 다른 부분은 원래는 여기 소매에도 이렇게 간격마다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요.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는데 저는 그거를 생략을 해줬습니다. 생략을 해준 이유는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실을, 배색 실을 고를 때 뭔가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시행착오 끝에 이제 한 3번째, 4번째 정도 이 색상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색상으로 하면서 보니까 원작처럼 여리여리하다면 간격마다 들어가도 예쁠 것 같은데 여기 뜰 당시에는 이게 배색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부자연스러워서 소매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처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매 분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무한 메리아스 뜨기로 쭉 떠주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사실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뭔가 조금 여기에서 딱 끊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그냥 떨어지는 게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한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일단은 이 실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도 했는데 실을
중간에 또 시를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민트 색상으로 들어간 이 실을 처음에 도안을 먼저 구입하고 이 실을 나중에 이제 뭔가 충동 구매로 그때 구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라라뜨게에서 이제 실을 구경을 하다가 이 색상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또 후기가 굉장히 좋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실을 되게 구입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실을 구입을 갑자기 정말 충동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 실은 메리노 울 55%가 들어간 실이고요. 색상은 메리민트 그린입니다. 그래서 색상은 굉장히 예쁘고 마음에 들고, 제 피부 이렇게 좀 까무잡잡한 웜톤이라고 해야죠. 웜톤에 그래도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일단 제가 처음에 조금 당황했던 건 리지 셔츠의 원작 실과 두께감이 이제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떴을 때 6합으로 이제 떴어요. 6합으로 떴는데 원작 실은 산네스간 썬데이 아니면 니팅 포 올리브 메리노 실을 사용을 했고, 거기에 그 모헤어를 같이 합사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늘도 4mm로, 이제 추천 바늘이 4mm였는데 저는 이 바디 부분은 4.5mm로 떴습니다. 실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거기서 조금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6합으로 떠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쭉 진행을 했고, 중간에 사실 풀을까 멈출까, 원작실 비슷한 실로라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이 6합의 실을 가르시오 하는 방법을 모르기도 했고 안 해보기도 했고 시도조차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6합 실로 뭘 떠야 되나 굉장한 고민이 되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두꺼운 실을 좋아하다 보니까 막 6합, 5합 막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민트를 또 주문했을 때는 분명히 리지 셔츠를 염두에 두고 주문을 했을 텐데 왜 6합으로 했는지 정말 저의 어이없는 그런 행동에 조금 후회가 됐었는데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원작은 조금 여리여리하게 좀 얇은 그런 두께감이라고 한다면, 제 거는 이제 도톰해서 사실 되게 따뜻하거든요. 메리노 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레이스 실은 사실 이 몸통에 들어가는 실을 모헤어와 합사했다고 하면, 몸통이 모헤어와 합사했다고 하면 여기는 그냥 그 바탕실로만 한 겹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모헤어를 합사도 못했거니와 6합 자체가 너무 두꺼운데 거기서 또 가르시오를 해서 여기를 뜬다는 게 그 당시에는 사실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막 있는 실로 조금 그런 실 파먹기도 좀 해볼까 하고 이것저것 여기를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떠봤는데 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쿠팡을 보다가 이 실이 이제 막 거기에 추천으로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로 한번 해볼까? 미쳐야 본전이니까 한번 주문해보자, 한 볼만. 그래서 주문을 해서 이 색으로 배색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색깔이 너무 언밸런스한가 싶어가지고 다시 풀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자. 그러고서는 이 실로 그냥 계속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괜찮은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정말 결과적으로는 너무 괜찮아서 그때 왜 그렇게 풀을까 말까를 고민했는지 지금 조금 후회가 될 정도로 지금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배색된 실은 레이스 무늬가 들어간 이 실은 이렇게 겨울 정원이라는 실로 배색을 해주었고, 이 겨울 정원 이 실은 성분이 라쿤 헤어 50%, 울 30%, 나일론 20% 이렇게 들어간 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느낌이 되게 보들보들하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색 이렇게 들어가고 이만큼이 남아 있거든요. 50g 한 볼을 주문해서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으로 들어간 이 민트 실은 제가 총 500g을 주문을 했어요. 500g 주문한 중에 남은 실이 121g이 남았으니까 380g 정도 이제 사용을 한 거죠. 380g을 사용을 했고 남은 실은 이렇게 한 볼이 남았습니다. 이 바탕실은 뜨면서 털날림이나 이제 먼지 날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탁 후에도 수축이나 그런 게 크게 심하지 않고, 그리고 보온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고 마르는 이제 건조도 한 이틀, 3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쿤 실은 이제 이렇게 사이사이에 조금 살이 비추는데요. 크게 그렇게 막 심하지는 않아서 입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뜨면서 여기 배색실을 넣을 때 되게 많이 조금 고민 아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6합이어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빼고는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정말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제가 치아오구 바늘과 이제 중간에 히아이아 바늘을 조금 병행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히아이아 바늘은 이제 좀 테스트 겸 사용을 좀 해보려고 중간에 잠깐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소매는 치아오구 쇼팁으로 떴고, 여기 몸통 윗부분도 거의 이제 치아오구로 뜨다가 여기 밑부분에서 아마 히아이아를 잠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코 모양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냥 아마 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뜨면서 기법은 이제 코늘림 M1R, M1L 그리고 M1PL, M1PR이라는 기법을 또 처음으로 사용을 해봤었고, 그리고 중심 3코 모아뜨기 기법이 이제 들어가서 그런 기법들은 사실 다른 작품을 뜨면서도 몇 번 해봤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V넥을 뜨면서 조금 처음에 걱정을 조금 했었어요. 제가 V넥은 이렇게 코줍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이 잘 나올까 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그 넥밴드를 한번 떴다가 풀고 다시 이제 이게 두 번째 결과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떴을 때 여기 왼쪽 부분에 코준 부분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여기가 막 좀 찌글찌글하게 안 예쁘게 그렇게 나와서 제가 이거를 다 풀고 다시 이제 떴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뭐 되게 고르게 잘 주어졌다 할 수는 없지만 처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선 나오는 게 저는 되게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전에 이제 V넥 그 베스트를 한번 뜨면서 여기를 잘못 떠서 그때는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영상을 좀 여러 개를 찾아보면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했는데, 그 이전에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뜨기를 했었을 당시이기 때문에 그 영상의 말만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실패 아닌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나왔고 좀 성공을 했다면 성공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V넥 부분도 파임 정도도 그렇게 심하고 과하지 않아서 되게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무리할 때는 코바늘로 덮어씌워 코막음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게 세탁을 하기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벙벙하고 여기도 좀 이렇게 들뜨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여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이 되고 이렇게 착 몸에 맞게 이렇게 안정되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처음에 이제 세탁 전에는 여기가 막 들뜸이 있으니까 여기를 막 이렇게 눌러주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너무 가지런하게 좀 단정하게 여기가 잡혀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리지 셔츠를 뜬 작업기를 조금 이야기해봤고요. 실을 처음에 이제 사면서 조금 너무 잘못 샀나? 작품을 정하고 실을 샀어야 됐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고 색상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두께감도 조금 있는 그런 편물로 나와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겨울 정원 실도 이번 기회에 써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뜨고 싶은 그 스웨터, 가디건이 있는데 마마렌스의 일상니트에 나오는 여기 카라, 이렇게 세일러 카라로 된 그 작품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이제 원작 실은 이 겨울 정원으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도전을 해볼까 하고 이제 그 실을 막 담아봤어요. 여기에서 그 나온 색상표를 보고. 근데 금액대가 꽤나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작품을 뜨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겨울 정원 실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그런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요만큼의 실이 남았는데 이 실로는 이제 뭘 떠야 될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쿠키던 이터님의 리지 셔츠 F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해서 뭐가 잘 나왔다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항상 저는 이제 제가 떠놓고도 100% 만족하는 그런 작품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잘 나왔다고 해서 기분은 좋았지만 제 마음에는 그래도 아직 실수투성이인데 그래도 잘 나왔다고 해서 고맙긴 하다 하면서도 그래도 항상 늘 아쉬운 마음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리지 셔츠도 데일리로 되게 잘 입어질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떠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본 핏의 스웨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배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점심 먹고 지금 뜨고 있는 모비 스웨터 계속 질주 아닌 질주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뜨기 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외출하는데요. 입고 갈 옷은 바질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스웨터, 제가 만든 스웨터들을 원래는 옷걸이에 이렇게 쭉 걸어놨었거든요. 쭉 걸어놨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옷걸이에 걸면 안 되잖아요, 니트는. 근데 제가 자주 이제 입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옷걸이에 보여지면 뭔가 뿌듯함이 있어서 제가 걸어놨었는데 어느 날 그냥 이거를 제 방에, 이 작업방에 좀 보관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다 꺼내서 이제 예쁘게 개켜가지고 여기 여기 이렇게 따뜻한 바구니 안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이제 좀 좁다 보니까 옷걸이 행거를 놓고 싶은데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담아놨는데 아무래도 눈에 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자주 입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그래서 바질 스웨터 계속 입어야지 하면서 못 입고 있다가 오늘은 원래는 이 라운드넥 스웨터를 입었었어요. 이게 되게 편하고 여기 넥라인이 너무 좁은 건 제가 싫어해서 여기가 좀 이렇게 넓은 넥라인으로 나와서 김뜨개님의 라운드넥 스웨터를 겨울에 이제 셔츠 위에다가 자주 입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입었다가 뭔가 너무 베이지 인간이 된 느낌이라 오늘은 이제 라운드넥은 안 입고 이렇게 바질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옷 입을 때마다 느끼는 게 살이 너무 쪄서 예전에 입던 옷들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 니트 옷이 또 좀 루즈핏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만든 옷을 이렇게 입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바질 스웨터 입고 외출을 합니다. 밖에 많이 추울 것 같아서 안에 이렇게 반목 폴라티도 입었어요. 그러면 저는 외출해 볼게요. 안녕. 오늘도 도서관 헌신을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난로를 켜놓고 뜨개 할 거 챙겨와서 지금 뜨개 하면서 영상 편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그 맥심 모카골드 커피를 한 잔을 탔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여기서 헌신 끝나면 스타벅스 가서 카페 뜨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챙겨온 거는 이렇게 소피 스카프, 아직도 끝나지 않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소피 스카프를 오늘은 좀 끝내보려고 들고 나왔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가방에는 이렇게 트로픈 스웨터 뜰게 잔뜩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저거 막 가방 챙겨갖고 나왔는데 짐이 한 짐이 되었어요. 이따가 카페에 가서 트로픈 스웨터를 뜰 거고, 지금은 이렇게 소피 스카프를 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완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이거 지금 트로픈 스웨터 고무단, 아니 그냥 메리아스단 지금 계속 뜨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유튜브 보면서 좀 뜯어 자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게 엄청 안 자라납니다. 엄청 안 자라서 아직 이 정도 떴고요. 뜨다가 좀 지치면 아무래도 얘는 기장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뜨면 뜨다가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소매도 지금 떠야 되기 때문에 일단 뜨라는 데까지 뜨면서 좀 입어보고 고무단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날 며칠을 계속 뜨고 있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자랐습니다. 바늘이 너무 얇기도 하고 실도 또 얇기도 해서 금방 자라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 뭘 보면서 뜨려고 들고 왔는데 조금 전까지 이제 수미님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업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운 루마 너무 귀엽죠, 루마 보다가 일단 다 들고 안방으로 왔고 자기 전에 책을 조금이라도 읽으려고 이번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대여를 해왔습니다. 제가 원래 소설책을 좋아하고 소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뭔가 추리 그런 느낌의 미스터리 이런 느낌의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강명 작가님의 장편소설 재수사 이거를 빌려왔습니다. 내용은 앞에 조금밖에 못 읽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일단은 조금 쭉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요거까지 읽는 게 오늘 계획인데 읽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책도 보고 뜨기도 하고 영상도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일단은 메리아스 단을 계속해서 좀 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밖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오고 있어요. 한동안 눈 안 오고 날씨도 따뜻하다가 갑자기 엄청 추워지고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러워지고 또다시 한겨울이 왔습니다. 봄이 올 줄 알았는데 봄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눈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아침에 일찍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병원 가면서 기온을 보니까 영하 14도더라고요. 하고 많은 날 중에 많고 많은 날 중에 그렇게 추운 날 하필이면 병원 예약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병원을 갔다 왔는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게 있어서 이제 어제는 좀 일찍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늘 보니까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어제 눈이 왔으면 다니기 좀 안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눈이 오는 게 이제 보는 건 예쁜데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 눈이 오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하는 거, 그러니까 운전하기 이제 초반에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겨울에 제가 이제 좀 오래된 그런 차를 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타이어도 많이 이제 노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빙판길에서 걔가 이렇게 차가 돌아요. 요즘에는 차들도 이제 타이어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뭐 빙판길의 위험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데 제가 한참 이제 운전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또 제가 탔던 차가 굉장히 노후된 차이기도 해서 빙판길을 지날 때면은 이렇게 차가 막 돌고 또 제가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고 해도 다른 차가 와서 막 받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도 난 적이 있고 하거든요. 제가 사고를 낸 건 아니지만 다친 거죠. 그래서 눈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눈이 오면 일단은 그렇게 막 신나지가 않아요. 뭐 다들 막 설레고 신나고 막 좋아하시는데 저는 사실 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안에 있으니까 눈이 오는 게 이제 그나마 좀 괜찮지만 만약에 나갈 일이 있었다고 하면 눈이 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그 모비 스웨터를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핑크핑크한 색상으로 모비 스웨터를 뜨고 있는데요. 모비 스웨터 시작은 지금 1월 22일 날 시작을 했고 오늘은 1월 26일 아침인데 요 정도 밖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다른 분들 보시면 모비 스웨터 뜨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막 앞판 뒷판까지 막 떠서 연결 다 하시고 그제서야 멈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말 조금씩 조금씩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뜨개를 할 때 자세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이게 또 무늬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도안이다 보니까 어깨에다가 굉장히 과하게 힘을 주면서 뜨개를 하고 있는지 지금 며칠 동안 이 뜨개를 시작하고 며칠 동안 여기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프고 여기가 근육이 뭉쳐서 너무 지금도 아직도 아픈 상태인데 그게 이제 뜨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왼쪽 귀를 뚫었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모든 일을 오른손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뜨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통증 아닌 통증을 겪고 있는데 막 어젯밤에는 저녁 먹고 원래 뜨개를 하거든요. 근데 뜨개를 못하고 안마기를 여기 등에다가 대고서는 한참 안마를 받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 쿨럭이라고 여기 이렇게 붙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진동이 이렇게 가해져서 살짝 안마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붙여보고 막 지금 그랬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뜨개를 잡고 있어요. 정말 뜨개에 이제 중독이 돼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모비 스웨터는 제가 이제 이거를 영문 도안을 구입한 게 아니고 번역된 도안을, 한글 도안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금 그래도 걱정 없이 조금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한글 도안이어도 저는 처음에 조금 헤맸습니다. 여기 시작하면서 어렵지는 않은 도안인데 처음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시작 부분에서 헤매기도 헤맸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무늬가 이제 저는 이런 기법을 다른 작품에서 분명히 해보기는 해본 기법인데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처음인 것처럼 새로워서 이제 영상을 찾아보면서 이제 이 부분을 했고, 어려운 부분이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도안입니다. 재밌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차트 도안을 이제 한 줄 한 줄씩 지워가면서 이렇게 뜨개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도안은 이제 서술형 도안과 차트 도안이 같이 이제 나오는 도안인데요. 차트 도안이 그래도 상세하게 이제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편하고 재미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 도안에서 차트 도안의 양쪽 끝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굳이 이제 나오지 않아도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경사뜨기 하고 더블 스티치 하는 거를 조금 놓치고 지나가서 두세 단 정도를 풀고 다시 했는데 이제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도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앞판이고 뒷판은 여기 이제 어깨에서 코를 주어서 이렇게 뜨다가 매직 루프로 이제 원형뜨기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 정도 떴고 어깨가 이제 너무 아프면 또 트로픈 스웨터도 뜨고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뜨면서 조금 어깨를 풀어가며 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멍석뜨기 뜨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제가 이게 계속 겉뜨기 안뜨기 그 교차로 뜨는 거잖아요. 단수가 바뀔 때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조금 이게 맞나 싶은 그런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뜨고 있는데 제대로 나오는 건지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도 그냥 열심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비 스웨터 캐스트온 하고 22일 시작했으니까 한 3일 정도 뜬 거고, 이제 오늘 4일차 들어가면서 뜨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뜨고 있는데 사실 빠르게 자라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트러픈 스웨터도 요 정도밖에 뜨질 못했습니다. 여기 밑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무한 메리아스 뜨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늘도 얇고 실도 굉장히 얇은 실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자라지가 않고 있어서 뜬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길이가 자라지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이 몸통 부분을 뜨고 있는데 여기 밑에 고무단까지 어느 세월에 뜰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쉽게 자라지가 않고 있고, 여기 이제 소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매도 무한 메리아스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빨리 완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로픈 스웨터하고 모비 스웨터하고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뜨고 있는데, 두 개 다 이제 잘 자라지 않는 도안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무늬도 참 예쁘고 그런데 다시 이제 모비 스웨터로 넘어와서 얘기를 하자면, 이걸 뜨고 있는 실은 지난번에 라라뜨기에서 주문한 메리 라이트 핑크입니다. 제가 이거 그때 주문했을 때 다 6합으로 주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아직도 뜨린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이 실을 고를 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뜨개를 하면서 많이 막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도 늘 뜨린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실을 주문할 때 원작 실을 주문하지 않는 이상 다른 이제 저에게 이제 맞는 그런 실을 따로 찾아볼 때에는 실의 두께나 성분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염두해 두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모비 스웨터를 뜨고 싶고 이제 제가 뜨고 싶은 도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을 찾았을 때 실 두께를 같이 이제 체크를 하고 그거에 맞는 실을 주문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니터의 어떤 프로의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실을 주문할 때 저는 일단 두꺼운 실을 좀 위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꺼운 바늘로 두꺼운 실을 숭덩숭덩 뜰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실을 주문할 때 무조건 두껍게 주문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게 주문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뜨고 싶은 도안에 맞게 실 두께를 주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비 스웨터는 사실 6합으로 뜨면 안 되거든요. 이 작품을 뜬 원작 실은 더블 선데이 실이나 아니면 산데스간 그 실에다가 모헤어 실을 합사해서 뜨는 그런 실인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제 이 색상을 굳이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있는 실 위주로 먼저 이렇게 소진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모비 스웨터는 이걸로 뜨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처음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실 두께가 이제 너무 두꺼우니까 이거를 이제 가르시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가르시오를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되게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연휴 때 이제 연휴가 길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실을 들고 와인더하고 막 이제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르시오를 잘 할 수 있을까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도와줄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땡큐죠. 도와준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도와준다곤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제서야 영상을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가르시오 하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이제 어떤 유튜버 분께서 이 실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꼬임이 있는 실은 가르시오가 불가능하다. 그냥 사용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실은 꼬임이 있는 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이런 콘사들을 구입하면 왜 평평하게 이제 감긴 실이 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평평한 실은 가르시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하고 같이 신랑은 그 와인더에다가 이제 볼실로 감고 저는 저쪽으로 가서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막 말았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6겹이 3겹씩 가르시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무사히 꼬임 없이 이렇게 가르시오가 잘 되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싶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대신에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손도 많이 가고 시간 소요도 많이 됩니다. 이게 적당한 텐션과 적당한 리듬감, 어떤 그런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야 이게 이제 수월하게 잘 감아지는데 만약에 템포가 조금이라도 엇갈리게 되면 약간의 그 꼬임이 생겨가지고 실이 엉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템포를 잘 맞춰야 되는 게 관건이고, 물론 이제 혼자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 할 엄두는 안 났고, 또 이제 신랑이 도와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은 마음에 이제 열심히 저는 이제 막 감고, 신랑은 이제 와인더에다 막 감아서 이렇게 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00g짜리 한 볼이었다고 하면 50g, 50g이 되었고 또 이제 길이는 더 길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실이 뭔가 되게 많아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총 4볼이었는데 우선 3볼만 그렇게 가르시오를 해서 이렇게 실이 다시 삼합의 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삼합짜리 실하고 이거는 같이 구입했던 빈티지 핑크입니다. 요거는 이제 키드 모헤어라고 해서 아주 막 털이 보슬보슬한 그런 모헤어는 아니고 약간 그냥 좀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헤어의 느낌보다 그냥 울실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겹짜리 실하고 같이 이제 합사를 해서 뜨고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떤 작품을 하든 시험뜨기를 잘 안 합니다. 조금 귀찮기도 하고 시험뜨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필수이기도 한데 저는 잘 안 하게 돼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염려가 되는 건 원작에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 그런 사이즈가 맞게 나올지 항상 저는 사이즈에서 뭔가 망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번 역시도 이렇게 스와치를 내지 않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뜨고 있는데 앞에 이제 X 스몰, 스몰, 미디움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가 맞을까 싶은데 제 몸의 정확한 사이즈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미디움 사이즈를 많이 입기는 하는데 이 뜨개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가 맞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로 나와주기만 한다면 다행인 그런 마음인데요.
어쨌든 실은 라라뜨게 실을 사용하고 있고 바늘은 지금 요거 히아이아 바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용을 해서 친해져야 하기 때문에 히아이아 바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스틸 바늘이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아직 드는데 밤부 바늘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틸 바늘을 주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짱짱하게 떠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조금 느슨하게 뜨는 경향이 있었는데 느슨하게 뜨면 확실히 이런 꽈배기에서도 늘어짐이 생기고 안 예뻤는데 이렇게 조금 짱짱하게 뜨면서 하다 보니까 무늬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그런 게 이 밤부 바늘의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실걸림 같은 거는 살짝씩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없지는 않고 살짝씩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약간의 이제 뭐 아주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나무 바늘이 잡아주는 그런 짱짱함 그게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그 케이블 꼬임이나 그런 거는 다행히도 없는 게 이게 이제 세블이다 보니까 크게 그런 그 케이블의 자기 주장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저는 모비 스웨터 조금 더 떠보고 중간중간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리즈 셔츠를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확실히 두께감이 조금 있어서 따뜻하고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 작다 싶긴 한데 그래도 편안하게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모습은 이렇습니다. 소매도 그렇게 짧지 않고 길이 기장감이 적당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소매가 나왔습니다. 레이스 무늬가 끝까지 안 들어가고 여기 어깨까지만 이렇게 들어간 이 디자인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원래는 이렇게 흰 바지를 잘 안 입는데 요새 좀 춥다 보니까 안에 기모든 바지를 입다 보니 흰 바지를 자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흰 바지에 이렇게 코디를 해봤고요. 전체적인 스트라이프 니트도 한번 떠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괜찮고요. 신랑이 자꾸 어디서 니트 하나 사온 것 같다고 너무 마음에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일단은 괜찮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입었을 때 편안한 느낌이 그리고 따뜻하고 좀 포근한 그런 느낌이 너무 괜찮아서 사실 제가 가디건 종류는 되게 많은데 니트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코트나 패딩 안에 입을 수 있는 니트가 생겨서 데일리로 자주 입게 될 것 같은 그런 니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착시야까지 영상으로 남겨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작품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그럼 안녕.